좋아요, 구독!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금 번지면서 어제 급락한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도 일봉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장 이후에 분봉상 장대 양봉이 나와줬고 우상향을 하면서 하락폭을 많이 축소한 모습인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0시 49분경에는 18,991포인트까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0.21% 정도 하락한 18,96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많이 또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급락한 이야기 한번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한 제조업 PMI는 47.2로 전월 46.8에서는 상승했지만 전문가의 전망치였던 47.5보다는 하회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기에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모델이 3분기 성장률을 연율 환산 기준 2%로 제시를 하면서 지난 7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금 자극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그간 미 증시를 이끌었었던 엔비디아가 10% 가깝게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의 낙폭이 컸습니다. 시장은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급락이다라는 반응인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선님, 어제 PMI로 인한 급락은 약간의 쇼크이고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고용 보고서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부분 또 잘 살펴봐야 될까요? 그렇죠. 실업률일까요? 일단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졸투를 11시 이제 1분 정도 남았네요. 네. 그거 보셔야 될 거는 좀 이따 제가 보면서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제 이제 ISM 요거 잠깐만 얘기하고 예. 넘어갈게요. 네. 자, 어제 ISM 지금 자막에도 보셨다시피 안에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것도 있고 수주에 대한 것도 있는데 자, 또 예상치보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안 좋게 나왔지만 저번 달보다는 좀 좋게 나왔어요. 지난달에 아시죠? ISM 제조업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급락을 연출을 시켰죠. 그래서 그게 또 재현이 한 달 만에 또 재현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결국엔 신규 수주가 너무나도 많이 하향이 됐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고용 시장이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직격탄을 맞은 게 빅7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서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했을 때 A에 대한 어떤 버블의 어떤 징조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엔 지금 연이어서 털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주가 어느 정도 고점에서 저항받고 이때는 고점의 한계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어제 그걸 보면서 판단을 나름대로 해보고요. 또 중요한 거는 또 내일 또 뭐가 있습니까? 내일 ISM 서비스가 있죠. 서비스. 자, 미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서비스가 80%예요. 그다음에 제조는 12%밖에 안 돼요. 자, 그럼 내일 80% 서비스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시장의 예상치는 어떻게 됐든 저번보다 조금은 안 좋습니다. 저번에 좀 좋았죠. 그래서 다시 상승으로 되는데 이번 달에 어떻게 될지 내일 또 한번 봐야 될 중요한 지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바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고용입니다. 고용. 자, 파월이 8월 잭슨홀 미팅 때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힌 것 같다. 자,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튀어나왔던 얘기가 그죠. 디스인플레이션. 그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하방의 어떤 징조를 보여주고 그건 상당히 좋은 거죠. 거기도 또 더불어서 유가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유가에 대한 부담도 일단 내려놨고요. 자, 물가는 잡혔는데 이제 골치 아픈 게 이제 고용인데 자, 고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뚜껑을 이제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자, 뭐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금요일까지 우리가 투자할 것인가가 우리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한 게 아닌가 말씀해서 뭐를 봐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 짤지를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ADP 민간 고용이죠. 민간 고용. 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전치가 있고 예측치가 있죠.
예측치보다 상회하거나 동일하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지수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다른 거는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엑기스만 딱 그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농업, 아니 민간 고용이죠. ADP 민간 고용. 자, 일단은 저번에 122K가 나왔어요. 이전에. 그죠? 예측치는 145K로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간 고용 좋은 거죠? 자, 그럼 지수는 경기 침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내일 또 매주 발표되는 거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번 주부터 이게 중요한 또 이슈가 대두가 된 거예요. 왜? 고용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계속 시장에 관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또 자료가 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선 전까지 이거는 반드시 매주 체크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지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도 볼게요. 자, 이전치는 231K입니다. 자, 그런데 예측은 230. 어쨌든 어떻게 돼요? 총 건수가 좀 줄었죠. 그럼 이것도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측치보다 잘 나와야 돼요. 잘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또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줄 수 있겠다. 그렇게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금요일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결국엔 금요일이 될 거예요. 그죠? 금요일. 자, 8월 달에 한번 보세요. 8월 달에. 그죠? 8월 달에 실업률하고 비농장 급여가 그렇게 썩 좋지 안 나오면서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가 시작되면서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혼돈을 많이 줬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그죠? 자, 금요일 날 만약에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 그 다음 주에도 블랙 먼데이가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데이터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도 잘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비농장 급여 여기도 일단 좋습니다. 자, 이전에는 114K였는데 어떠해요? 지금은 165K. 이거는 상당히 좋은 거죠. 자, 그럼 비농장 일단 오케이요.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경기 침체 아닌 거죠. 자, 중요한 건 실업률은 저는 생각해요. 실업률. 자, 실업률 저번에 4.3%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4.2% 예측치. 자, 그럼 1%, 0.1% 떨어졌으면 과연 좋은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하면 이제 3개월 샤메 법칙 그때 말씀드렸죠. 자, 3개월 평균치를 내가지고 0.5% 정도 이상 나오게 되면 이거는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1%에서 4.3% 정도가 나와준다. 그러면 시장은 좋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제가 보는 거는 적어도 앞 숫자가 3은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건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서 되게 금요일 날 엄청나게 흔드는 장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4.에서 4.3% 정도 나오면은 별로 이거 별론데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실업률 정확히 보시고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만 일단 보시고, 그죠? 예측치보다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만 우리 시청자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시죠?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제조 PMI가 발표 이후에 또 급락을 했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서비스업 국가인 만큼 이 서비스업 PMI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에 대해서 지금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마스터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동안 또 구인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번 속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고용통계국은 7월 채용 공고가 767만 3천 건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예상치를 5.2% 하회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 지난달에 발표한 6월의 공고도 820만 건에서 791만 건으로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지금 보니까 좀 고용을 안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인을 하는 건들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그만큼 기업 사정이 안 좋다 혹은 경기가 약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또 일맥상통 이어지는 것 같네요. 아까 ISM 제조 수주가 좀 하향 조정이 되니까 아무래도 사람 많이 안 뽑겠죠. 네. 네, 수주가 없는데 사람을 기업은 당연한 거지. 이윤추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사람을 네. 더 뽑아서
회사가 망가뜨릴 필요 없죠.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네요. 이만큼 중요한 거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데이터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하십시오. 이거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대선 전까지 있잖아요. 대선 전까지 반드시 데이터를 확인 먼저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주객이 전도되는 매매를 하면 상당히 낭패를 본다. 차트쟁이가 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지금 이 발표 이후에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장대 음봉을 아주 길게 뽑았는데요, 분봉상.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기술적 반등을 하려는 것인지 조금 또 상승을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대응법이 필요할지 전략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왜 매도일까요? 뭐 데이터를 믿어야죠. 지표가 일단 예상보다 너무나도 이제 뭐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갭이 크죠. 그래서 오늘 저 변동성은 클 겁니다. 그만큼은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 매수 분위기 좋았죠. 8월 첫째 주 8월 5일 이후 나서 ISM 서비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반등을 했지만 그걸 계속 이어가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어제 생각보다 너무나도 빠졌죠. 너무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반발 매수세가 분명히 많이 세게 들어올 거예요. 뭐 지금 5분 모에서 그렇게 보여주죠. 일단 기술적 분석을 월봉으로 먼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고요. 자, 일단 이게 월봉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매매를 시작하는 첫날, 그죠? 첫 주에는 일단 월봉을 보고 방향을 우리가 모색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저번에 8월 달 거 보세요. 뭐 엄청나죠?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캔들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자, 지금 어떻게든 하루 사이에 엄청난 큰 음봉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장대 음봉이. 자, 여기가 지금 어디가 걸리느냐가 중요하죠.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6월 달입니다. 6월 달 월봉 보면 시가가 18,835였어요. 자, 여기서 오늘 조금 더 밀렸죠. 한 40틱 정도 밀렸는데 한 10포인트 정도 밀렸죠. 밀리고 나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상황. 그럼 결국 오늘 저가 18,825선, 35에서 25선이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가 오늘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뭘 또 봐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엔비디아 못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엔비디아 보시면서 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지금 하락폭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엔비디아 3% 넘게 빠졌는데 지금 0.4% 정도로 줄었어요. 그만큼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지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뭐 아까 또 뉴스도 보셨잖아요. 법무부가 반독점에 대한 소송을 지금 제기한다. 그러면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죠. 엔비디아 또 거기에 있나요? 유럽도 지금 안 좋고 유럽도 제재하고 있고 중국도 제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상당히 오늘 변동성을 키울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현명하게 매매하지 않으면 오늘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저가 18,835에서 25를 깨고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가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그렇게 일단은 월봉을 말씀드리고 자, 주봉 한번 볼게요. 자, 주봉도 동일합니다. 주봉도 딱 보면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하죠. 이 자리 딱 보시면 여기도 19,100 정도가 돼요. 19,100. 오늘 거의 고점 근처네. 고점 근처에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일봉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일봉. 자, 일봉도 보시면 자, 일봉도 거의 그죠? 이 122평선을 근접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요 자리가 딱 오늘 고점 고자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오늘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오늘 하락장인데 한번 또 끌어올렸다 내려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만 기다렸다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등락률도 어떻게 지금 뭐 마이너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 말씀드리고 자, 분봉 한번 볼게요. 자, 딱 나오죠. 19,000 고점 근처까지 왔다가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영망치가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답 나오죠. 18,990에서 19,000 사이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오늘은 변동성이 세니까 짧게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더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럼 제가 항상 나와서 드리는 말씀 있죠. 자, MIT 익절 어느 정도 걸어놓고 일단 우리가 안전장치는 마련해야죠. 뭐 어차피 내려갈 건데 뭐 그리고 기다렸다가 갑자기
내가 손절 범위를 벗어나서 손실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 딱 도달했다. 그럼 MIT 익절을 딱 걸어놓고 편하게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가격에서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나스닥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18,825에서 18,830포인트 이 부분이 뚫리고 내려가는지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어떤 흐름을 또 보여주는지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990에서 19,000선 저항을 받아준다면 대응을 하고 짧게 수익 내는 것도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님, 내일 또 무료 공개 방송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내일은 어떤 내용 짚어주시나요? 자, 결국엔 9월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9월에는 안 좋은 달입니다. 평균적으로 S&P가 1% 이상 좀 빠졌던 2% 가까이 빠졌던 그 달이고, 그래서 어쨌든 9월 달에 추세가 변곡이 되는 중요한 지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고용 지표 말고 또 다음 주에 CPI, PPI가 또 있어요. 그죠? 그걸 보고 나서 어떻습니까? 추석 연휴를 맞겠죠. 자, 그럼 추석 연휴를 맞기 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1,000명한테 정확한 답을 들으셔야 추석이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 위험하시잖아요. 어. 불안해서 잠 못 자겠어요. 네. 또 공교롭게 또 18일 날 FMC가 한국 시간으로 이제 19일 새벽 3시가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금리 결정. FMC 나오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미리 좀 알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강연에 꼭 참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특강을 또 일요일 날 합니다. 그러면 2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강연에 많이들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인 투자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